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한국어와 언어학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한국어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 한국인이 대한민국 남쪽에 4,500만 명, 5천만 명 정도, 그리고 북한, 북쪽에 2,500만 명 정도, 한 7,500만 명 정도 되죠. 그 외에도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까지 해서 대략 9,000명에서 100만 명, 9천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화권 국가, 중화권이라고 하면 중국, 대만, 홍콩 같은 그러니까 중국계 나라들이죠. 그 중화권 국가에서는 조선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네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있는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7,700만 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2010년의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한 8천만 명에서 9천만 명, 100만 명, 1억 명까지 사용이 가능하겠죠. 한국어의 어휘체계는 고유의 말, 고유어라고 하죠. 그 다음 한자어, 그리고 차용어, 보통은 외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유어,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 이렇게 세 개의 어휘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자어가 상당히 많은데 절반 이상, 즉 60% 이상이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15세기 중엽에 독창적인 고유의 문자를 제정하였다. 한글을 말하는 거죠. 1446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죠. 자, 차용어가 문화 접촉의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고려시대 때에는 몽골어에서 고려시대 때는 몽골과 전쟁을 60년 동안 전쟁을 한 적도 있어요. 그 후에 몽골어의 영향을 받아서 고려시대의 말에는 몽골어 단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중국어, 특히 한자어를 이용해서 많은 단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 20세기 들어서는 구미어, 주로 이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물론 영어가 그 중에 가장 많겠죠. 그래서 이런 현대 한국어에선 영어가 한국어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어학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필로로지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러나 필로로지라는 단어가 언어학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언어학은 링귀스틱스라는 표현이 언어학을 대표합니다. 필로로지는 한국에서 문헌학, 즉 인쇄된 글로 쓰여진 자료들을 검토하는 문헌학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그 필로로지라는 단어를 러시아에서는 언어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어로 필로로지라고 하면 좀 다른 의미가 되니까 언어학은 링기스틱스라고 이해해 주세요. 즉 언어학은 언어의 특징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어학의 분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소리를 연구하는 음성학, 음운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형태소에 대해서 연구하는 형태론 그리고 그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통사론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대상으로 하는 의미론 그리고 단어들을 연구하는 어휘론 물론 방법에 따라서도 또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역사 언어학, 비교 언어학, 대조 언어학, 일반 언어학 뭐 이런 그 등이 있는데 특히 한국의 언어학에서는 주로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이렇게 네 가지를 언어학의 대표적인 분야로 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언어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중에 일부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어학의 분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로 음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운론은 한마디로 음운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죠. 우선 자음 그리고 모음이 있습니다.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소리가 나지 않는 뭐 예를 들어 기역이라든지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이 자음이 되겠죠. 모음은 스스로 소리가 날 수 있는 것들 뭐 아, 야, 여 뭐 이런 것들이 모음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자음의 자, 모음의 모 자음의 자는 아들이라는 뜻의 한자입니다. 모음의 모는 어머니, 엄마라는 뜻의 한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을 한자로 모자라고 하는데 이때 모가 어머니, 자가 아들이 되죠. 참고로 쉬운 단어니까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음을 영어에서는 컨소넌트라고 하죠. 그래서 C라고 표시합시다. 그 다음 모음은 바울이라고 하죠. V라고 표시하도록 할게요. 그럼 실제 한국어 예문을 보고 자음과 모음을 구별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글자로 써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어와 좀 다르죠. 이것은 소리를 그냥 소리 난 것대로 그냥 표기한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비읍. 비읍은 혼자서 소리가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음입니다. 그 다음 이는 혼자서 소리가 날 수 있네요. 모음이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자음과 모음, 자음과 모음,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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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자음과 모음들이 모여서 하나의 소리가 완성이 되죠. 이렇게 써놓으니까 여러분들 어렵지만 읽어보면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라는 한국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형태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론은 형태소나 단어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형태소라는 것은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에 비하여 단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 속에서 홀로 온전히 쓰일 수 있는 그런 단위를 단어라고 하죠. 그럼 실제 예문,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문을 가지고 형태소와 단어를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자, 우선 형태소부터 먼저 표시해 봅시다. 비, 가, 만, 이, 내리, 고, 바람, 이, 세차, 개, 불, 다. 이렇게 형태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각각의 의미는 지금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비가, 가는 어떤 형태소예요? 주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형태소죠. 그래서 한국어로 주격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고, 비가 많이 내리고 고는 뭐예요? 비가 많이 내린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라는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어미죠. 그래서 연결어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형태소, 즉 단어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인데 단어라는 것은 문장 속에서 독립해서,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단위를 말합니다. 그럼 실제로 한국어 문장은 이렇게 쓰지 않죠. 어떻게 쓰냐면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이렇게 6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가 명사죠. 많이 부사, 내리고 동사, 바람이 명사, 세차게 역시 부사, 불었다도 동사. 이렇게 명사, 부사, 동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사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텍스라고 하는 통사론은 문장의 구조, 문장 성분이 구성되는 규칙, 즉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통사론, 신텍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텍스에서는 구와 문장, 이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구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 있는 것. 예를 들어 예쁜 꽃이라고 하면 예쁘다라는 형용사와 꽃이라고 하는 명사 2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때 물론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뒤에 있는 명사, 꽃이기 때문에 이 예쁜 꽃을 명사 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는 2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있는 결합이라고 하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구성이 되어서 하나의 완결된 표현 단위를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단위를 문장이라고 하죠. 그럼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이 문장에서 구성 성분들, 즉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는 각각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우선 직접 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것, IC 컷이라고 하는데, 직접 성분 분석에 의해서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 자, 많이 내리고,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고. 세차게 불었다. 뭐가 불었어요?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다. 그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라는 문장을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해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비가는 주어의 역할을 하죠. 주어는 영어로 subject, s로 표현할게요. 그럼 주어의 역할을 또 하는 것은 바람이. 이것도 s네요. 그래서 첫 번째 s, 두 번째 s, 첫 번째 주어, 두 번째 주어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 내리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불었다. 그래서 첫 번째 서술어, 두 번째 서술어. 그럼 많이와 세차게는 어떤 역할을 하죠? 부사어의 역할을 합니다. 부사어는 adverb, 영어에서 adverb라고 하기 때문에 adv로 표현합니다. 이것도 역시 첫 번째 부사어, 두 번째 부사어.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하나의 전체 문장으로 완성이 되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을 통사론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국어의 특징과 언어학의 분야, 그 중에서 일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